최상위권이 되는 내신 공부 포인트 4가지.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모두 굳은 결심, 열심을 장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방학 동안 공부한 것 열심히 펼쳐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평소 수업,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는 기본 루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학원 없이 내신을 챙겨왔기 때문에 늘 질문이 많았는데 오늘 자세히 떠들어 볼게요. 평소 선행 진도 나가더라도 수업을 이런 식으로 들어주고 관리하면 내신이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듣고 아이들에게 실천하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최상위권이 되는 내신 공부 포인트 4가지. 첫 번째, 목차 읽기, 목차 암기. 제가 아이들 저학년 때부터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이 목차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쯤에 그 시험 대비 암기 노트 정리법이라는 영상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도 기준이 되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다른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암기 과목은 당연하고 수학 같은 과목도 평소에 목차를 봐가면서 공부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인 우리는 당연히 목차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도대체 어떤 책인지 무엇을 담았는지 제일 먼저 기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걸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목차를 봐가면서 공부하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저학년 때부터 하셔야 이게 습관이 됩니다. 학교 수업을 시작할 때 1, 2분이라도 목차를 펼쳐보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배웠구나, 어디쯤 할 차례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틀이 잡히면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공부한 지식을 어디에 넣어둬야 하는지 정리가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서랍장에 양말, 세 번째 서랍장에 티셔츠,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목차는 공부를 꼭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중간에 다시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 공부할 때도 당연히 제일 먼저 펼쳐봐야 하는 거예요. 오래 보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보고 가능하면 암기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고등 3개년 과정 전체, 특히 수능 과목 전체의 목차가 들어가면 좋고요. 그러니까 목차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되어버려요.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어망고망 공부하고 외우고 그렇게 되죠. 우리 아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공부하는 아이로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목차 보기, 목차 외우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선생님의 수업 내용과 암기 노트의 필기 방법 통일.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선생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능은 평가원이 내고 내신은 우리 선생님이 낸다고요. 그래서 대단한 교재들 여러 권 보는 것보다 우리를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 그 수업,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듣고 필기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할 만큼 적기만 하는 건 문제지만요. 기본적으로 수업을 또 잘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적어두는 게 내신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자세히 잘 적어두셔야죠. 그런데 이때 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를 할 때 그 모든 과목의 기호나 중요한 색깔 등 기록 방법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생님 말씀은 검정색 볼펜으로 적다가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만 빨간 볼펜. 그리고 그 부분을 공부할 때 기출이나 중요한 내용을 교과서에 옮길 때는 파란색으로 등등.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밑줄을 치고 어떨 때는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수학이라면 실수한 건 세모, 아예 풀이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별표 등등 이렇게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도 시간 낭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통일해서 어떤 과목을 보더라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색, 그리고 무슨 색 형광펜, 표준화된 교과서, 통일된 암기 노트 이런 게 착오를 줄이고 또 시각적으로도 혼돈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이렇게 아리까리한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런 걸 표준화하지 않고
대충 하면 실수가 늘어나요, 또. 그러니까 실수 하나로 또 등급이 갈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기 방법, 기록 방법 통일 꼭 해보셔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기. 수업을 들을 때 그 모르는 내용이 없도록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질문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보통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대체로 질문을 안 해요. 이게 모르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뭐 창피할까봐 질문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하면 나만 망신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에 반해서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데 자신 있게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모르면 다른 친구들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또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게 되고 또 잘 이해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장기적으로 계속 쌓이면 실력이 또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선행 진행 중이라서 아마 수업 끝나고 따로 참고서를 찾아보기도 힘드는데 모르는 거 나올 때 바로바로 알고 넘어가야죠. 따로 찾아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또 질문을 잘하면 선생님께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 뭐 이렇게 기억되겠죠? 그러니까 다 비슷한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질문하는 친구는 좋게 보실 거예요. 그건 또 자연스럽게 그 풍부한 그 세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도 또 생기부를 위해서도 선생님께 모르면 질문하고 혹 창피하면 따로 찾아뵙고라도 질문을 드리도록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평가원이 내고 내신은 우리 선생님이 내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선생님과 친해지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질문 많이 해보세요. 네 번째, 수업 후 3분 복습.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다 아시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공부해주면 장기 기억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과목마다 복습을 해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 직후 3분에서 5분이라도 그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자세히 하지 않아도 정말 짧게라도 하는 거예요. 특히 복잡한 거 배운 날, 뭐 중요한 것 많았던 날, 이런 날은 나중을 위해서 꼭 하셔야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되거든요. 한참 지나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걸 또 모든 과목에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사회 과목 위주로 해주시면 시험 기간 공부할 때 시간 절약도 됩니다. 무엇보다 뭐가 중요한지 선생님은 어떤 걸 강조하셨는지 훨씬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부터 습관으로 만들면 정말 좋은데 고학년이 돼서 하려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고등이라면 선생님 수업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게 해줘야죠. 3분 복습 꼭 해보세요. 시간이 절약될 겁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관리만 하다가 내신 시험 기간에는 또 빡세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내신 기간 공부법은 이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수능 점수는 재수, N수 해서라도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신 시험은 그때가 끝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제대로 하도록 해보자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둔 지문이 뭐 혹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지문 하나가 2, 4년 뒤에 수능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어떻게든 돌아오는 게 공부니까 열심히 하자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쌓인 정성은 꼭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